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임하자마자 진귀한 보물을 바치라며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던 무시무시한 탐관오리에게 겁도 없이 낡은 사발에 담긴 맹물 한 그릇을 당당히 갖다 바친 꼬마의 통쾌하고도 기상천외한 사연입니다. 여봐라! 내일까지 이 고을에서 제일 귀하고 값비싼 보물을 내 앞에 대령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고을에 새로 부임한 강사또가 동헌대청마루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벼락 같은 호통을 내질렀습니다. 섬돌 아래 꿇어앉은 백성들은 그 서슬 펄언 언명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렸고 쨍쨍 내리쬐는 뙤약볕 아래서도 등골에는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겉으로는 위험 있는 목민관의 관복을 걸쳤으나 그 번들거리는 눈빛 속에는 굶주린 승냥이처럼 탐욕스러운 흉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임한 지 차에 보름도 되지 않았건만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려는 마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사또는 이른바 부임 축하 진상품이라는 그럴싸한 명목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무고한 백성들을 협박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잔악한 수탈에 불과했습니다. 고을의 넉넉한 부호들에게는 금은보화와 질 좋은 명주를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찢어지게 가난한 평민들에게까지 강제로 특산물을 바치라는 어명이나 다름없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빈손으로 관아에 나타나는 자가 있다면 국법을 능멸한 죄를 물어 엄히 곤장을 치고 차디찬옥에 가두겠다는 무시무시한 엄포가 함께 떨어졌습니다. 힘없는 양민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여 그저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살려달라 읍소할 뿐이었습니다. 사또의 곁에서 아첨을 떨던 이방은 한술 더 떠 간사한 목소리로 나졸들을 다그쳤습니다. 사또 나으리의 지엄한 분부가 계셨으니 너희는 당장 몽둥이를 들고 온 고을을 이 잡듯 뒤져서라도 귀한 물건들을 남김없이 거두어 오너라. 조금이라도 빼돌리거나 감추는 놈이 있다면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방의 살기등등한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졸들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몽둥이와 오랏줄을 챙겨들고 성남 멧돼지 떼처럼 읍내를 향해 흩어졌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하던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탐관오리의 잔인한 사냥터로 변해버렸고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관아 앞마당에는 절망 어린 통곡 소리만이 처절하게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강사또의 언명이 떨어진 직후 이방과 나졸들은 몽둥이를 거칠게 휘두르며 온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살인문을 걷어차고 들어가 닥치는 대로 살림살이를 뒤집어 엎었고 조금이라도 값어치가 나가 보이는 물건이 있으면 무자비하게 빼앗았습니다. 가을 추수를 대비해 헛간 깊숙한 곳에 애지중지 숨겨두었던 쌀가마니는 물론이거니와 늙은 어미가 딸의 혼수용으로 밤낮 없이 배틀을 돌려 짜둔 고운 비단마저 진상품이라는 폭력적인 명목하에 모조리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내년 농사를 위해 목숨처럼 아껴둔 씨앗 주머니까지 빼앗아가는 악행 앞에 백성들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삶의 터전을 짓밟힌 어르신들의 깊은 한숨과 살림을 빼앗긴 아낙네들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이 몹쓸 놈들아. 그 쌀은 우리 병든 노모가 먹을 마지막 식량이란 말이다. 제발 그것만은 두고 가시게. 피눈물을 흘리며 나졸들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매달리는 백성들도 있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발길질과 거친 몽둥이 찜질 뿐이었습니다. 탐관오리의 끝없는 탐욕은 백성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철저하게 짓밟았고 인심 좋던 고을은 하루아침에 곡소리가 난무하는 생지옥으로 변모하여 사람들의 얼굴에는 짙은 절망의 그림자만이 서리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스름이 깔릴 무렵 촌락의 골목마다 찢어진 세간살이와 깨진 장독들이 흉물스럽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재물을 빼앗긴 가장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주먹을 쥐었으나 관아의 서슬 퍼런 권력 앞에서는 그저 속으로 피를 토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사또의 탐욕스러운 뱃속을 채울 만한 진기한 보물을 구하지 못하면 당장 관아로 끌려가 살이 터지는 매질을 당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 이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짙은 어둠 속에 잠긴 채 그 누구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사으며 다가올 무서운 내일의 아침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가혹한 수탈의 광풍은 마을 외곽에 자리한 9살 꼬마 청이의 허름한 초가집에도 어김없이 몰아닥쳤습니다. 청기의 아버지는 평생 남의 땅을 빌려 소작을 붙이며 뼈골이 빠지게 일해온 법 없이도 살순박하고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나졸들이 들이닥쳐 그나마 남아있던 보리쌀 반 가마니마저 억지로 빼앗아가는 바람에 이제 집안에는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을 만큼 텅 비어버렸습니다. 내일 동이 트면 사또에게 바칠 진상품은커녕 당장 식구들 입에 풀칠할 한 줌의 곡식조차 남아있지 않은 참혹한 처지에 청기의 아버지는 텅 빈 쌀독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내일 아침까지 관아에 바칠 물건을 구하지 못하면 당신이 끌려가 모진 장형을 당할 터인데 이 캄캄한 밤중에 어디서 진귀한 보물을 구한단 말이오. 천기의 어머니 역시 남편의 거친 손을 부여잡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부모님의 절망스러운 대화를 방문 너머로 엿듣고 있던 청이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비록 나이는 9살에 불과했으나 동네 서당을 기웃거리며 어깨 너머로 사서삼경의 이치를 깨우친 청이는 어른들을 능가하는 명석한 두뇌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담력을 지닌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청기의 맑은 두 눈동자는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부모님의 애달픈 통곡 소리가 깊은 밤의 정적을 가를 때마다 청이는 작은 주먹을 부르르 떨며 불끈 쥐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사또가 억지법도를 내세워 힘없는 백성을 도적질하고 있으니 이는 천지신명도 노할 악행이다. 가만히 앉아서 죄 없는 아버지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꼴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 내 비록 어린아이의 몸이나 글을 읽어 성현의 도리를 아는 자로서 내일 아침 사또에게 드릴 아주 특별하고 뼈아픈 진상품을 직접 마련하겠다. 청이는 마음속으로 중대한 결심을 다지며 부모님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방 한 구석에서 내일의 거사를 위한 채비를 차분하게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쪽 하늘이 차에 밝아오기도 전인 어스름한 꼭두 새벽에 청이는 부모님이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인 채 조용히 방문을 나섰습니다. 밤새워 치밀한 계획을 세운 청기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바로 다 쓰러져가는 낡은 부엌이었습니다. 아이는 찬장 구석을 한참이나 뒤적거리더니 집안에서 가장 낡고 가장자리가 보기 흉하게 이가 빠진 볼품 없는 나무 사발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칠이 다 벗겨지고 볼품 없는 그 나무 사발은 사또에게 바칠 화려한 진상품과는 거리가 멀었으나 청이의 얼굴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청이는 그 투박한 사발을 품에 소중히 안고 새벽 이슬을 맞으며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묵묵히 걸어 올라간 청기가 마침내 다다른 곳은 수백 년 된 아름들이 고목나무 아래 자리 잡고 있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깊은 우물터였습니다. 이 우물은 10년 가뭄에도 단 한 번도 물이 마른 적이 없고 한여름에도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소사나 마을 사람들의 타는 목과 고단한 삶을 말없이 달래주던 신성한 생명수였습니다. 탐관오리의 더러운 손길이 아직 유일하게 닿지 않은 이 고을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자연의 선물이 바로 이곳에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청이는 우물가에 꿇어앉아 맑은 물에 세수를 하여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고는 두 손으로 나무 사발을 쥐고 조심스레 깊은 우물물을 가득 퍼 올렸습니다. 사발에 가득 담긴 투명한 우물물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머금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이는 물이 한 방울이라도 흘러넘칠세라 미리 준비해온 하얗고 깨끗한 무명천으로 사발 위를 조심스럽고도 정성스럽게 덮어 동염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초라한 나무 사발에 불과했으나 청이의 두 손에 들린 이 맹물 한 그릇은 썩어빠진 탐관오리의 위선을 단숨에 베어버릴 가장 예리하고 무서운 칼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9살 꼬마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늠름하고 당찬 표정으로 산을 내려와 억울한 백성들의 피눈물이 고여있는 탐욕의 소굴, 동헌 관아를 향해 흔들림 없는 굳건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낡고 이가 빠진 투박한 나무 사발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받쳐든 9살 꼬마 천기가 마을 어귀를 지나 관아로 향하는 흙길을 당당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들판으로 향하거나 어젯밤의 수탈로 만견자실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제 몸집만 한 큰 사발을 들고 걸어가는 청이의 결연하고 당찬 모습에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평소 동네에서 영특하기로 소문난 아이였으나 지금 사또가 서슬퍼렇게 진상품을 독촉하는 험악한 판국에 어린아이가 밖을 나다니는 것은 썩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근심 어린 시선이 천기의 작은 등 뒤로 안타깝게 쏟아졌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인심 좋은 박서방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급히 청기의 앞을 가로막으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청이야. 내 아비는 도대체 어디 가고 너 혼자 이 살벌한 아침에 어딜 가는 게냐? 관에서 나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고 있는데 행여나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리고 네가 두 손에 그리 애지중지 들고 가는 그 천 덮인 물건은 대체 무엇이냐? 마을 어른의 진심 어린 만류와 걱정 섞인 질문에도 청이는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맑은 눈망울을 반짝이며 입가에 빙글에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린아이의 표정이라기엔 너무나도 담대하고 태연자약한 모습에 박서방은 얼떨떨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청이는 품에 안은 사발을 살짝 고쳐 들고는 걱정하는 어른들을 향해 낭낭하고 씩씩한 목소리로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 너무 염려치 마시옵소서. 저는 지금 어젯밤 사또 나으리께서 엄히 명하신 대로 이 척박한 고을에서 가장 구하기 힘들고 가치 있는 최고의 보물을 직접 바치러 관하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올리는 이 귀한 진상품을 보시면 사또께서도 몹시 기뻐하시어 저희 아버지의 죄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청이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채 다시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관아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수수께끼 같은 호언장담에 영문을 몰라 고개만 갸웃거리며 그 늠름한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찬 발걸음으로 마침내 천기가 관아의 동원 앞마당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백성들에게서 무자비하게 강탈해온 온갖 뇌물과 특산물들이 흉물스러운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인근 부호들에게서 뜯어낸 번쩍이는 금비녀와 은수저, 속이 꽉 찬 최고급 산삼과 두툼한 비단더미들이 화려하게 쌓여 있었고 곁에는 백성들의 피땀이 어린 쌀가마니와 곡식들이 탑처럼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풍요롭고 화려한 재물들이었으나 그 모든 것에는 굶주린 백성들의 처절한 피눈물과 억울한 원성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탐관오리의 폭정이 빚어낸 참혹하고도 역겨운 풍경이 마당 가득 생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재물더미 앞에서는 간사한 이방이 손에 붓을 들고 장부를 쉴 새 없이 적어 내려가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낄낄대며 탐욕스러운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옳지. 이번에는 박부자 댁에서 제법 쓸만한 명주를 바쳤군. 김진사 놈은 겨우 금가락지 2개라니. 나중에 단단히 혼을 내주어야겠다. 이방은 사또의 권세를 등에 업고 백성들의 재산을 훔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뒤편으로는 기한 내에 진상품을 마련하지 못해 끌려온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 수십 명이 굵고 거친
포승줄에 굴비 엮이듯 꽁꽁 묶인 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무서운 곤장지를 두려워하며 차가운 흙바닥에서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포와 억압이 무겁게 짓누르는 살벌한 관아의 분위기 속에서도 9살 청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침착하게 마당의 참상을 예리한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묶여있는 백성들 중에는 청이의 이웃들도 있었고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청이의 작은 가슴 속에는 어른들의 비겁한 탐욕을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박살내고야 말겠다는 뜨겁고 서슬퍼런 정의감이 더욱 거세게 불타올랐습니다. 청이는 두 손에 들린 낡은 나무 사발을 더욱 힘주어 꽉 쥐고는 겁에 질려 웅크린 어른들 사이를 지나쳐 으리으리한 동헌 대청마루를 향해 거침없이 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이가 묶인 백성들을 지나쳐 동헌의 계단 쪽으로 당당하게 다가가려 하자 입구를 험악하게 지키고 서 있던 덩치 큰 문지기들이 창을 교차하여 살벌하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남루한 배적삼을 입은 까까머리 꼬마가 낡은 사발을 들고 겁없이 접근하자 어이가 없다는 듯 거친 호통을 내질렀습니다. 네 이놈, 어디서 굴러먹던 코 흘리게 핏덩이 놈이 감히 신성하고 지엄한 관아 동헌 대청을 함부로 드나들려 하느냐. 이곳은 사또나으리께서 정무를 보시는 곳이거늘 귀한 진상품을 바치러 온 양반들도 감히 얼씬하지 못하는 곳이다. 뼈도 못 추리기 전에 썩 물러가라. 문지기들은 험악한 얼굴을 들이밀며 천기를 매섭게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청이는 장정들의 위협적인 창끝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거나 조금의 두려운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리를 더욱 꼿꼿하게 펴고 문지기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어른보다 더 당차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당장 그 무엄한 창을 치우고 내 앞길을 비키시오. 나는 어젯밤 사또 나으리께서 지엄하게 내리신 명을 받들어 이 척박한 평안도 고을 전체를 통틀어 가장 구하기 힘들고 값비싼 최고의 징휘한 보물을 직접 사또께 바치러 온 떳떳한 사람이오. 만약 당신들이 내 길을 막아 사또께서 이 엄청난 보물을 보지 못하시게 된다면 그 큰 죄는 모두 당신들의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요. 9살 꼬마의 입에서 터져나온 논리 정연하고 당돌한 으름장의 문지기들은 순간 말문이 막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들고 있는 것은 분명 천조가리로 덮어놓은 볼품없는 낡은 사발에 불과해 보였으나 저토록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엄청난 보물이라 주장하니 함부로 내쫓았다가 진짜 귀한 물건일 경우 자신들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문지기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창을 들고 머뭇거리는 사이 청이의 쩌렁쩌렁하고 맑은 외침은 조용하던 동원 앞마당을 넘어 관아 안쪽 깊숙한 곳까지 널리 메아리치며 퍼져나갔고 이는 곧 탐욕스러운 사또의 귀를 자극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원 대청마루 안쪽의 화려한 병풍 앞에서는 강사또가 화려한 비단방석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교태를 부리는 기생들의 수발을 받으며 간밤에 거두어들인 뇌물 목록을 흡족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어린아이의 쩌렁쩌렁하고 맑은 호통소리가 들려왔고 유독 가장 구하기 힘들고 값비싼 최고의 진귀한 보물이라는 낱말이 사또의 탐욕스러운 귓바퀴를 예리하게 자극하며 파고들었습니다. 징귀한 재물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환장하는 강사또의 두 눈이 순식간에 탐욕으로 번쩍 번득였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금은 보화로도 모자라 아직 자신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보물이 이 총구석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또는 즉각 몸을 벌떡 일으키고는 문지기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청기를 향해 다급하고 짜증 섞인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바깥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놈이 뉘기이기에 감히 진귀한 보물을 운운한단 말이냐. 창을 거두고 거기 서 있는 그 맹랑한 아이를 당장 내 앞에 뜰 한가운데로 들여보내라. 과연 일개 촌동네 코 흘리게 핏덩기가 내 두 눈을 번쩍 뜨이게 할 만한
무슨 대단하고 신기한 보물을 가져왔다는 것인지 내 직접 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아야겠다. 재물에 눈이 먼 사또의 언명에 문지기들은 황급히 창을 거두어 길을 터주었고 이방 역시 붓을 내려놓고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대청마루 쪽으로 허둥지둥 다가왔습니다. 사또의 허락이 떨어지자 청이는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살짝 띠고는 덮개가 씌워진 낡은 나무 사발을 흔들림 없이 받쳐든 채 위풍당당하게 뜰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9살 아이가 뿜어내는 범상치 않은 기백에 포승줄에 묶여있던 백성들은 걱정과 경탄이 교차하는 복잡한 눈빛으로 청기의 뒷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탐관오리의 더러운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호랑이 굴 안으로 겁 없이 제 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간 이 조그만 꼬마가 과연 저 오만방자한 사또를 상대로 어떤 기상천외한 일을 벌일 것인지 관아의 모든 사람들의 신경이 곤두선 채 아이의 손끝에 온전히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뜰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청이는 사또가 내려다보는 대청마루 아래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무명천으로 덮인 투박한 나무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괴나 비단 상자가 아닌 어설프고 볼품없는 사발의 겉모습에 사또와 관리들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백성들과 나졸들 사이에서는 저 어린 것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와 장난을 치다니 목숨이 온전치 못하겠구나 하는 우려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청이는 그 무거운 시선과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꼿꼿한 자세로 서서 사또의 번들거리는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강사또는 겉보기에는 형편없는 그릇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물건이 필시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희대의 보물일 것이라 굳게 착각하며 몸을 앞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탐욕에 절어있는 그는 아이가 이런 허름한 그릇에 보물을 감춰온 것조차 남의 눈을 속이기 위한 치밀한 위장이라 여기며 혼자만의 상상에 빠져 음흉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오호라, 네가 두 손에 그리 애지중지 받쳐들고 천으로 꽁꽁 덮어둔 그것이 진정 이 고을 최고의 보물이란 말이냐. 필시 사람 주먹만 한 영롱한 진주거나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천년 묵은 불로초라도 되는 모양이구나. 뜸 들이지 말고 어서 빨리 그 덮어둔 천을 확 벗겨보아라. 사또의 재촉에 이방과 다른 아전들 역시 목을 길게 빼고 사발 쪽으로 시선을 집중하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모두가 번쩍이는 금은보화의 광채를 기대하며 눈을 부릅뜬 찰나 청이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씩 웃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 보물은 겉모습은 소박하나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가치는 청음의 황금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참으로 귀한 것이옵니다. 부디 이 보물을 보시더라도 그 눈부신 진가에 너무 크게 놀라지 마시옵소서. 청이의 당돌한 예고는 사또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긴장감이 극에 달한 동원마당에는 마른 침 넘기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청이는 천천히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나무 사발 위를 덮고 있던 낡은 무명천을 단숨에 걷어냈습니다. 확 벗겨진 천 아래로 마침내 사또가 그토록 애타게 고대하던 고을 최고의 진귀한 보물이 만천하에 그 웅장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낡고 이가 빠진 투박한 나무 사발 안에 담긴 것은 영롱하게 빛나는 거대한 진주도 아니었고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황금 덩어리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발 안에는 그저 아침 햇살을 받아 잔잔하게 찰랑거리는 무색투명한 맹물 한가득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뒷산 오래된 우물터에서 퍼온 길가에 널리고 널린 지극히 평범하고 흔해 빠진 맹물이었습니다. 잔뜩 기대를 품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던 강사또는 사발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자신의 두 눈을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금은보화의 눈부신 광채 대신 찰랑거리는 맹물 수면 위로 탐욕에 찌들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늙은 얼굴만이 투명하게 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목을 빼고 구경하던 이방과 나졸들 역시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입을 쩍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진귀한 보물의 정체가 고작 나무 그릇에 담긴 차가운 우물물 한 사발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좁고 썩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충격이자 기상천외한 반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동헌 앞마당에는 한겨울의 차가운 눈보라를 정통으로 맞은 듯한 서늘하고 무거운 정적이 무섭게 내려앉았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꿇어앉아 있던 백성들도 꼬마가 벌인 엄청난 짓에 기겁을 하며 사색이 되었고 누구 하나 감히 침을 삼키거나 숨소리조차 내지 못할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맹물 한 사발을 보물이라며 당당하게 치켜들고 있는 9살 꼬마 천기와 그 물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는 탐관오리 사또 사이에 숨 막히는 침묵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정막과도 같았습니다. 이 고요함은 곧 터져나올 사또의 무시무시한 광기와 분노를 예고하는 살벌한 징조에 불과했습니다. 폭풍 전야 같던 동헌 마당의 무거운 정적을 가장 먼저 깬 것은 상황 파악을 끝내고 분위기를 살피던 이방의 날카로운 헛기침과 코웃음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혀서 어딜 감히 길바닥에 흔해 빠진 맹물을 떠와서는 최고의 보물이라 속이며 하늘 같은 관장을 농락하려 드느냐. 이방의 외침에 그제야 자신이 일개 코흘리가의 핏던기에게 철저히 우롱당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강사또는 극도의 수치심과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얼굴이 홍당무처럼 시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그 배신감과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고 그의 이성은 탐욕스러운 광기로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발칙하고 간 큰 놈, 내 놈이 정녕 목숨을 내놓고 미친 개로구나. 감히 한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를 맹물 한 사발로 능멸하고 희롱하다니. 이는 조선의 국법을 조롱하고 지엄한 관할을 능욕한 씻을 수 없는 대역죄나 다름없다. 사또는 대청마루에서 펄펄 뛰며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벼락 같은 호통을 내질렀습니다. 여봐라, 나졸들은 뭣들 하고 있느냐. 당장 저 요망하고 앙큼한 핏덩이를 끌어내어 무릎을 잔인하게 꺾어버리고 형틀에 묶어 살이 터지도록 주리를 틀라. 감히 내 앞에서 장난을 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저놈의 피로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사또의 서슬 퍼런 명령에 마당은 순식간에 살벌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또의 광기 어린 불호령이 떨어지자 몽둥이와 오랏줄을 든 험상궂은 나졸 대여섯 명이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가녀린 천기를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순간 묶인 군중 뒤편에서 뒤늦게 달려온 천기의 부모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와 아들의 앞을 눈물로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철없는 어린아이가 잠시 노망이 난 것이오니 차라리 애비인 저를 때려 죽여주시옵소서. 부모의 처절한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나졸들은 무자비하게 어른들을 밀쳐내며 천기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맑은 물이든 사발이 금방이라도 바닥에 뒹굴며 피로 얼룩질 참혹한 위기였습니다. 흉악한 나졸들의 억센 소나귀가 얇은 배적삼을 입은 천기에 작은 팔을 거칠게 움켜쥐려는 찰나였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부모의 등 뒤로 숨을 것이라 예상했던 어른들의 생각과는 달리 청이는 조금의 물러섬도 없이 오히려 맹물이 담긴 투박한 나무 사발을 하늘 높이 치켜들며 나졸들을 향해 벼락같이 매서운 호통을 내질렀습니다. 당장 그 더러운 손을 멈추고 썩 물러서시오. 나는 죄인이 아니거늘 어찌 함부로 오랏줄을 들이대려 하십니까? 청이의 입에서 터져 나온 작지만 우렁찬 꼬마의 사자우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벌했던 동헌 마당의 공기를 단숨에 베어 가르며 나졸들의 무자비한 발걸음을 일순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나졸들이 당황하여 머뭇거리는 사이 청이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대청마루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강사또를 똑바로 노려보며 당당하게 항변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분명 어젯밤 사또 나으리께서 이 고을 백성들에게 내리신 지엄한 어명, 즉 이 고을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으며 으뜸인 보물을 당장 대령하라는 그 말씀을 한치의 어긋남 없이 가장 정확하게 따랐을 뿐이옵니다. 나라님의 대리자인 목민관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마을에 남은 최고의 진상품을 정성껏 바쳤거늘 칭찬을 내리시지는 못할 망정 어찌하여 제게 끔찍한 벌을 내리고 무릎을 꺾으려 한단 말씀이십니까? 이는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참으로 부당한 처사입니다. 어른들조차 벌벌 떠는 사또의 서슬퍼런 위협 앞에서도 한치도 굽히지 않고 조리 있게 맞서는 9살 꼬마의 당찬 기세에 관아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은 혀를 내두르며 경악했습니다. 길길이 날뛰던 강사또 역시 맹물을 바치고도 저토록 당당한 아이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논리, 정견한 기백에 기가 막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고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화를 억누르며 손을 들어 올려 나졸들의 행동을 일단 제지했습니다. 오냐, 좋다. 내 놈이 맹물을 바친 것이 정녕 내 명을 따른 것이라. 억지를 부리니 어디 내 놈의 목이 달아나기 전에 그 요망한 입술로 기막힌 변명이나 한번 늘어놓아 보거라. 사또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뚝뚝 묻어났습니다. 사또의 허락이 떨어지자 청이는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벼려온 노련한 투사처럼 사발을 단단히 고쳐들고 한 걸음 앞으로 성큼 나섰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작은 손가락을 들어 동원 앞마당의 산더미처럼 흉물스럽게 쌓여있는 온갖 뇌물과 특산물들을 하나하나 매섭게 가리키며 또박또박 뼈아픈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똑똑히 보시옵소서. 나으리께서 이 척박한 고을의 수령으로 부임하신 지 불과 보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이 불쌍하고 가난한 마을에는 정녕 무슨 끔찍한 참상이 벌어졌는지 아시옵니까? 백성들이 애지중지 키우던 살찐소와 돼지는 씨가 말라 매일 밤 나으리의 화려한 잔치상 위로 올라싸옵니다. 청이의 거침없는 폭로는 계속해서 사또의 썩은 폐부를 잔인하게 찔러 들어갔습니다. 그뿐입니까? 눈먼 노모를 복량하려 밤낮 없이 배틀에 앉아 아낙네들이 피눈물로 짜낸 고운 비단은 나으리의 몸을 감싸는 화려한 비단옷과 병풍이 되었고 다가올 내년 봄에 밭에 뿌려 목숨을 이어가야 할 가난한 농부들의 마지막 남은 귀한 씨앗 자루마저 진상품이라는 더러운 이름으로 강탈당해 저 차가운 관아의 창고 속에 처박혀 썩어가고 있사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산과 들을 헤매고 촉은 목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건만 사또께서는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백성의 피와 살을 잔혹하게 도려내어 씹어 드셨사옵니다. 청이의 낭낭하고 슬픈 목소리는 동원 마당의 담장을 넘어 높은 하늘까지 닿을 듯 절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으리는 권력과 매질을 앞세워 이 고을에서 조금이라도 값어치 나가는 금, 은, 보화는 물론이고 심지어 논밭을 일굴 한 줌의 양분과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씨가 마르도록 바닥까지 싹싹 긁어가셨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이 평화롭던 고을은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남지 않은 그야말로 죽음의 기운만 감도는 처참한 폐허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9살 아이의 입에서 쏟아지는 현실 고발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적나라하여 이를 듣는 백성들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피맺힌 한과 분노를 거세게 자극했습니다. 마당에 묶여있던 백성들은 청기의 외침에 동요하며 소리 죽여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를 쏟아내며 거친 숨을 고른 청이는 들고 있던 낡은 나무 사발을 대청마루 위에 앉아있는 강사또의 눈앞으로 쑥 내밀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최후의 일침을 날렸습니다. 하여 사또의 그 지독하고 끝없는 탐욕스러운 손길이 아직 유일하게 닿지 않아 이 짓밟힌 마을에 남은 단 하나의 것. 세상에 더러운 때가 묻지 않고
가장 맑고 깨끗하며 순수한 것은 오직 이 뒷산 낡은 우물에서 길어온 차가운 맹물 한 사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이의 두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사발 안에 담긴 맹물은 아이의 흔들림 없는 굳건한 마음을 대변하듯 잔잔하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또께서 내리신 어명은 분명 이 고을에서 남은 것 중 가장 귀하고 으뜸인 보물을 바치라 하셨지요. 가난한 백성들의 모든 소유를 무자비하게 앗아가신 사또께 이 텅 빈 마을이 바칠 수 있는 가장 징휘하고 가치 있는 마지막 보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청이의 외침은 마치 벼락처럼 동헌 대청마루를 때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대꾸나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탐관오리의 잔인한 수탈로 텅 비어버린 척박한 현실을 맹물 한 사발에 빗대어 가장 처절하고도 논리적으로 고발한 9살 천재 꼬마의 눈부신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맹물은 백성들의 텅 빈 배를, 투박한 나무 사발은 그들의 상처 입은 삶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천기의 일침이 끝나자 마당에 있던 나졸들마저 들고 있던 몽둥이를 슬그머니 내려놓을 만큼 거대한 전율이 관아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방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입을 딱 벌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강사또 역시 뒤통수를 커다란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천기와 맹물 사발을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내린 폭압적인 어명에 논리적 허점을 이토록 예리하게 파고들어 역으로 자신을 공격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맹물 한 사발은 사또가 쌓아 올린 탐욕의 금자탑을 단숨에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천기의 목숨을 건 처절한 항변이 동헌 마당에 울려 퍼지자 그동안 사또의 서슬, 퍼런 채찍질의 공포에 질려 숨죽이고 있던 백성들의 억눌린 감정이 마침내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천기의 뒤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던 늙은 농부 하나가 흙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 어린 핏덩이의 말이 구구절절 다 맞지 않습니까? 내 평생 뼈 빠지게 농사지어 모은 쌀을 다 뺏기고 맹물로 연명하다 죽게 생겼으니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란 말입니까? 노인의 절규는 팽팽하게 당겨진 백성들의 설움이라는 활시위를 끊어버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벌벌 떨고 있던 촌부들,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던 아낙네들, 그리고 부모의 품에 안겨 굶주림에 보채던 어린아이들까지 마당에 모인 수백 명의 백성들이 약속이나 한 듯 참았던 피눈물을 쏟아내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새끼 굶어 죽어가는 꼴을 어찌 본단 말이냐. 차라리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서 때려 죽여주시오. 백성들의 한 맺힌 통곡 소리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동헌 마당을 넘어 고을 전체를 슬픔으로 뒤흔들었습니다. 9살 아이의 용기 있는 맹물 한 사발이 억압받던 백성들의 닫힌 입을 열고 그들의 처절한 고통을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이 걷잡을 수 없는 군중의 통곡 앞에서 기세등등하던 관아의 나졸들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 역시 결국은 이 고을에서 나고 자란 백성이었기에 이웃들의 억울한 눈물 앞에서 자신들이 휘두르던 몽둥이가 얼마나 부끄럽고 잔인한 짓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으리으리한 동헌 대청마루는 순식간에 통곡의 바다에 둥둥 떠있는 외로운 고립된 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탐관오리의 폭정이 만들어낸 이 끔찍한 생지옥의 참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참으로 비극적이고도 숙연한 광경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걷잡을 수 없는 통곡 소리가 동헌을 가득 채우자 강사또는 극심한 당혹감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빚어낸 이 처참한 지옥도를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며 그는 평생 처음으로 백성들의 집단적인 슬픔이 주는 무서운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청이는 다시 한번 당당하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 낡은 나무 사발을 대청마루 위로 정중하고도 조심스럽게 밀어 올렸습니다. 찰랑거리는 맹물은 여전히 티 없이 맑고 투명하여 사또의 일그러진 얼굴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청이는 사또를 향해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9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진중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 최후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사또 나으리, 부디 이 낡은 사발에 담긴 차갑고 맑은 맹물을 단숨에 들이켜시어 그간 재물에 눈이 멀어 탁해진 속을 깨끗이 씻어내시지요. 이 물은 비록 화려한 빛깔도 달콤한 향기도 없으나 세상 그 어떤 오물도 묻지 않은 가장 순수한 자연의 본질이옵니다. 사또께서 펼치시는 이 고을의 정치도 부디 이 맹물처럼 아무런 사심 없이 투명하고 맑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굶주린 백성들의 피 맺힌 충심을 담아 바치는 최고의 보물이옵니다. 청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철학적이며 동시에 뼈를 때리는 묵직한 일침에 이방을 비롯한 관아의 아전들은 숨을 죽인 채 꿀먹은 번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력으로 제압하려 했던 어린아이의 입에서 목민관이 갖춰야 할 진정한 청백리의 도리를 일깨우는 맹자의 가르침 같은 말이 쏟아져 나오자 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사또의 위선적인 핑계와 탐욕은 천기가 내민 맹물 한 사발 앞에서 그 어떤 변명거리도 찾지 못한 채 처참하게 발가벗겨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강사또는 넋을 잃은 듯 대청마루 끝에 서서 자신의 발밑에 놓인 낡은 나무 사발과 그 안에서 맑게 찰랑이는 맹물을 멍한 시선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당혹감으로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의 수치심으로 홍당무처럼 붉어지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평생을 권력에 기대어 약자를 짓밟고 재물을 긁어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살아왔건만 이제 갓 세상을 알아가는 9살 아이의 순수하고 예리한 논리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탐욕이 그 바닥까지 완벽하게 전시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청이의 낭낭한 목소리와 백성들의 처절한 오열소리가 엉켜 끊임없이 메아리치며 양심을 가혹하게 찔러댔습니다. 사또의 시선이 천천히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금은 보화와 비단 더미는 더 이상 영롱한 보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백성들의 살점을 베어내고 피를 짜내어 만든 끔찍한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흉물스러운 재물들 뒤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흙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백성들의 참담한 몰골이 비로소 그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짐승처럼 취급하며 군림하려 했던 백성들이 실은 자신을 먹여 살리고 나라를 떠받치는 가엾은 근본이었음을 너무나도 뒤늦게 그리고 너무나도 뼈 아프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상징인 양 거만하게 쥐고 있던 호화로운 비단 부채가 힘이른 소나귀에서 스르륵 빠져나가 대청마루 바닥에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무자비한 곤장과 권력의 칼날로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자신의 지난 행동들이 맑은 맹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큼이나 한없이 추악하고 짐승 같아 보였습니다. 부끄러움과 회한의 거대한 파도가 썩어빠진 탐관오리의 차가운 가슴을 맹렬하게 강타하며 굳게 닫혀있던 인간성의 작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정적이 동헌을 짓누르는 가운데 백성들의 통곡 소리마저 점차 잦아들며 모두의 시선이 사또의 입술에 집중되었습니다. 강사또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떨리는 두 무릎을 천천히 굽혀 대청마루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조심스럽게 뻗어 천기가 올려둔 그 낡고 투박한 나무 사발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경건하게 받아들었습니다. 사발의 거친 나무 질감이 그의 부드러운 손끝에 전해졌고 맹물의 서늘한 냉기가 탐욕으로 불타오르던 그의 심장을 서서히 식혀주는 듯 했습니다. 강사또는 사발을 입가로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주변의 이방과 아전들이 사또 나으리, 흙먼지 묻은 그릇에 담긴 미천한 물이옵니다. 옥체가 상하실까 두렵사옵니다.
라며 다급히 만류했으나 사또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는 지그시 눈을 감고 낡은 사발에 담긴 차갑고 맑은 우물물을 단숨에 들이켜기 시작했습니다. 꿀꺽, 꿀꺽.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소리가 조용한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과거 죄악을 씻어내려는 듯한 처절하고도 결연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사발의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물을 모두 마신 사또는 소매로 입가를 훔치며 깊고 뜨거운 한숨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회한의 눈물이 촉촉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사또는 천기를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내 말이 100번 옳았다. 내 평생을 살며 궁궐에 징휘한 어주와 최고급 작설차를 수도 없이 마셔보았으나 오늘 네가 바친 이 맹물 한 사발보다 더 달고 내 썩은 뼛속까지 시리게 아프도록 차가운 물은 결단코 없었다. 이 물이 정녕 눈먼 내 영혼을 깨우는 천하 최고의 보물이로구나. 자신의 탐욕을 뼈저리게 뉘우친 강사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는 이방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방의 손에 들려있던 진상품 장부를 거칠게 낚아채더니 수백 명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더러운 기록들을 2갈래, 3갈래로 북북 찢어 허공에 시원하게 흩뿌려 버렸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마치 첫눈처럼 동헌 앞마당에 흩날리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사또는 찢어진 장부를 밟고 서서 이전에 표독스러운 폭군이 아닌 참된 목민관의 위엄을 갖춘 목소리로 우렁차게 어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나졸들은 당장 들어라. 마당의 산처럼 쌓인 저 뇌물과 진상품들을 지금 즉시 모두 본래의 억울한 주인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주어라. 그리고 포승줄에 묶인 채 꿇어앉은 불쌍한 백성들의 결박을 당장 풀어주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방은 당장 내 지엄한 관아에 거대한 쌀 창고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가뭄에 굶주려 쓰러져가는 고을 백성 모두에게 곡간의 곡식을 아낌없이 공평하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내 오늘부터 백성을 굶기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다. 사또의 기적 같은 회개와 은혜로운 명령이 떨어지자 마당에 있던 백성들은 순간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졸들이 서둘러 다가와 묶인 밧줄을 풀어주고 빼앗겼던 쌀자루를 돌려주자 그제야 현실임을 깨달은 백성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 대신 기쁨의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만세! 꼬마 도령 만세! 이제야 우리 고을의 살 길이 열렸구나.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가 드리웠던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희망과 감격의 눈물이 넘쳐 흐르는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강사또는 벅찬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을 뒤로하고 자신을 일깨워준 9살 꼬마 청기에게 다가가 그 작은 2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굳게 감싸 쥐었습니다. 청이야, 네가 오늘 이 어리석은 관장에게 내민 맹물 한 사발이 평생 탐욕에 눈이 멀어 짐승처럼 살았던 내 추악한 눈을 번쩍 뜨게 해주었구나. 내 평생 오늘 이 서늘한 우물물 맛을 잊지 않고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진정한 청백리로 다시 태어날 것을 하늘에 맹세하마. 사또는 아이를 향해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청이 역시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로써 탐관오리와 천재 꼬마의 숨막히는 대결은 완벽한 행복한 결말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강사또는 자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고 완전히 개과천선하여 평안도 일대에서 가장 백성을 끔찍이 아끼고 지혜롭게 다스리는 훌륭한 명관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해준 청이의 비범한 재능을 아껴 한양에서 당대 최고의 훌륭한 스승을 모셔와 천기가 깊은 학문을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청이는 사또의 보살핌 속에 쑥쑥 성장하며 글 공부에 매진했고
마침내 청년이 되어 과거의 장원 급제하며 어사화를 머리에 꽂게 되었습니다. 훗날 임금의 깊은 신임을 받아 조선 팔도를 누비는 제1의 암행어사가 된 청이는 탐관오리의 비리를 적발하고 그들을 준엄하게 벌할 때마다 항상 품속에서 낡고 이가 빠진 나무 사발 하나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내 놈들의 더러운 탐욕을 이 맑은 맹물로 씻어내라 라며 부패한 권력을 서슬퍼렇게 꾸짖던 그의 모습은 무 탐관오리들에게는 저승사자 같은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 사이에서는 맹물어사 출두야 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고 맹물 한 사발로 세상을 맑게 정화한 영특한 꼬마의 통쾌한 이야기는 억눌린 백성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영원한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번쩍이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맑고 부끄럼 없는 양심이며 불의 앞에서도 진실을 꿰뚫어 보고 당당히 일침을 가할 줄 아는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짐승처럼 변해버린 어른을 가장 뼈아프게 뉘우치게 만든 것은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아이의 순수함이 담긴 차갑고 맑은 맹물 한 사발이었으니까요. 우리 마음속에도 혹시 씻어내야 할 탁한 욕심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는 묵직한 교훈을 새기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속 시원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